안녕하십니까. 누리 PD 김준입니다. 자, 우리 언론에서는 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계엄군이 들어갔던 그 이야기를 중점적으로 하지 않느냐? 왜 충분히 하지 않느냐? 그냥 슬쩍 이렇게 훑고 그냥 가버리죠. 한번 이렇게 슬쩍 쳐다보고 가는 식인데 아무것도 아닌 양 하는 게 아닙니다. 그게 너무도 거대한 이슈이기 때문에 덮으려고 하는 겁니다. 숨기고 감추려고 하는 거죠.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부정선거를 부정하는 언론들 아예 진짜 그 기사화하지를 않았죠, 계속. 제일 좋은 전략이 무관심입니다. 무관심하면 그냥 죽어버리거든요. 박근혜 대통령 탄핵 관련해서 박근혜 대통령 구하기 거대한 국민운동이 일어났지만 실패했던 가장 큰 원인은 언론의 무관심 때문에 그랬어요. 무관심. 차라리 비난이라도 해주면 좋았을 텐데 비난도 안 하고 소개도 안 해주고 뭐 그냥 모른 척 해버리면 그냥 끝나는 겁니다. 그냥. 가장 무서운 게 무관심이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지금도 딱 그 상황이에요. 우리 언론이 저는 개인적으로 저 공병호 박사처럼 다 안다고 봐요, 전부. 조금만 들여다봐도 그 뭐 내용은 알잖아요. 다만 거대한 뭐가 지금 짓 누르고 있는 겁니다. 그게 이제 수면 위로 떠오르는 것을 막으려고 하는 어떤 힘이 있다. 그게 드러나면 나라가 아마 경천동지할 일이 생기겠죠. 그래서 이거는 뭐 이러이러한 이유 때문에 부정선거다라고 주장하는 단계는 이미 지났고요. 다른 일로 어떤 계기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야말로 하늘이 천둥벼락을 치는 그런 어떤 계기가 필요했는데 그게 바로 대통령의 원포인트 계엄령입니다. 근데 계엄령 치고는 너무도 이상한 계엄령이잖아요. 우리가 알던 그 계엄령 아니야. 탱크가 등장하고 뭐 실탄 장전한 군인이 등장하고 대검 착금하고 뭐 그런 모습이 전혀 아니야. 마치 무슨 소꿉놀이 한 것 같아. 이 원래 계엄령을 발동시킬 때 가장 핵심이 국회부터 먼저 포위를 해야 되거든요. 국회 가서 계엄 해제를 해버리면은 대통령이 꼼짝없이 계엄 해제를 해야 됩니다. 계엄 취소해야 돼. 그거 하지 않으면 그거는 반헌법적 대통령이 되면서요. 그야말로 이제 그거는 100% 탄핵 당한다고 봐야죠. 그렇게 되면은. 그러니까 목숨을 걸어야 돼요. 계엄을 하려고 마음먹으면 국회를 완전히 봉쇄하고 국회가 계엄 해제를 할 수 없도록 일단 물리적인 조건을 만들어 놓고 뭔가를 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그걸 안 했어, 아예. 군인들이 몇 명 가지도 않았지만 현장에 그 계엄을 성공시키려면 적어도 거기 1000명 이상 가야 돼요. 계엄군이. 근데 겨우 뭐 200 몇 명이 가가지고 뭐 제대로 또 그 뭐 막으려고 노력도 안 했더만요. 오히려 경찰이 국회 출입을 막으려고 조금 노력했던 것 그거에 드러났고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명령 전달하는 과정에서 뭐 제대로 설명은 안 했겠죠. 뭐 다만 거기 현장에 가가지고 뭐 이 척해라 일종의 쇼가 되겠죠, 쇼. 그런 사이 계엄군이 진짜로 이제 급습했던 것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였습니다. 거기는 진검승부를 벌였어요. 그리고 그쪽으로 이제 몰려온 이제 야당 의원도 없었죠. 몰랐지 그들이 그쪽으로 간 것을. 그야말로 전격 기습 작전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놀라운 것은요, 이겁니다. 이 당시에 특수 전 사령관이 이제 이야기했는데요. 특전사가 이제 이 출동했지 않습니까? 근데 국회하고 중앙선관위를 이렇게 점거하라. 뭐 이런 어떤 명령을 받았다 그러고요. 증거 혹은 확보. 근데 여론조사 꽃이라고 있죠. 김어준의 그 여론조사 기관인데요. 김어준이 최근에 와서 약 1년 전쯤에 설립한 여론조사입니다. 이건 철저하게 총선용으로 기획했다. 이제 앞으로 대한민국에서 이런저런 식으로 여론 조작을 하겠다 혹은 여론 왜곡을 하겠다라는 그런 의도를 이제 읽히겠죠. 놀랍게도 이 어떻게 보면 작은 여론조사 기관이잖아요. 여기에 계엄군이 들어갔다라는 겁니다. 근데 실질적으로는 어떤 성과는 없지만 어쨌거나 여론조사 꽃도 여기 점거하라, 확보하라라고 지시를 받았다 그래요. 요게 지금 알려지고 있습니다. 우리 이제 특전사 사령관이 이게 이제 민주당 이제 이게 국회의원 아닙니까? 대장 군 출신 대장이긴 해도 이런 어, 사진이 찍혔다라는 것도 충격적이죠. 그래서 지금 우리 군도 과거에 그 군이 아닙니다. 이제 군을 너무 믿으면 안 될 것 같아요. 특히나 계엄 같은 이런 정치적 고도의 대통령의 통치행위, 정치적 행위잖아요.
단임제 대통령이 할 수 있는 수단이 아닐 가능성이 큽니다. 왜냐하면 군을 완전히 장악을 못해요. 군을. 전두환 전 대통령은 군 출신이기 때문에 완전히 장악이 되죠. 박정희 대통령은 기본적으로 군 출신인데다가 뭐 그야말로 뭐 그 느낌상으로는 계속해서 대통령으로 있을 것 같잖아요. 당연히 이거는 뭐 명령 체계가 확실하지. 그런데 단임제 대통령 노태우까지는 그래도 그런 대로 먹혔을 가능성이 있는데요. 제 생각에는 김영삼 때부터는 계엄령은 사실상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다라고 생각합니다. 헌법에는 나와 있지만 실질적으로 정치적 이유로 계엄을 발동시킬 가능성은 없는데 이번에 발동이 된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실효적으로 작동하기는 굉장히 어려울 것이다. 군이 따르지 않을 것이다. 이런 예상은 옛날부터 있었습니다. 요즘 좀 휴대폰 다 들고 있고 뭐 어디로 움직이라 그러면 바로 야당에 알려진다라는 거죠. 이번에도 알려져 버렸잖아요. 미리 알려진 것은 아니지만 뭐 야당들이 굉장히 일찍 알았어요. 이건 군에서 벌써 내통하는 자들이 있고 벌써 군 자체가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조직이 아닌 겁니다. 대통령 한마디에 국군 통수권자 한마디에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존재가 아니다라는 게 드러나 버렸죠. 대통령실에서 그걸 간과했을까요? 저는 그것까지도 예상했다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의 MZ 세대들은요. 군이 전부 MZ 아닙니까? 군인들이. 이 세대들은 그런 특정한 어떤 그런 압도적 카리스마로 이렇게 내려오는 그런 명령 체계에 익숙해 있지 않고 무조건 명령이면 따른다라는 그런 어떤 세대도 아닌 것 같아요. 적군을 향해서라면 몰라도 국내 정치적 이유로는 이제 더 이상 계엄령 같은 그런 수단을 통해서 군을 동원하는 것은 어려운 시대가 됐다. 대한민국이 어떤 면에서 완전한 민주주의 국가인데요. 풀 데모크라시를 하는 아시아에 있는 세 나라 중에 하나다라고 하죠. 그러면서 고도의 문명국이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유럽에 우리나라보다도 더 민주주의 하는 나라가 잘 없어요. 그 세계적인 그 민주주의 이제 지표 평가 기관이 있는데 거기 세계 지도에 보면요. 민주주의 이제 지수를 뭐 최고 A 등급에서부터 저쪽에 독재, 잔인한 독재까지 뭐 한 10수 단계가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거의 최고 단계에 있더라고요. 미국보다도 더 위에 있습니다. 오히려 유럽에 있는 영국, 독일 이런 나라보다도 더 위에 있어요. 대한민국의 민주화 지수가 깜짝 놀랐을 겁니다. 우리나라가 그 정도로 벌써 민주화가 막 아주 막 이렇게 물어 익을 대로 익어버린 겁니다. 이런 상태에서는 이 계엄령이 사실 의미가 없는 게 맞아요. 일본, 우리나라, 대만 요 세 나라는요. 유럽에 갖다 놔도 최상위에 랭크된다 그러더라고요. 민주화 지수 자체가. 그런 정도로 우리가 벌써 뭐 옛날에 독재하던 그 시절하고 크게 멀리 떨어져 있지 않는데도 엄청나게 나라가 지금 바뀐 겁니다. 정치적으로 뭐 격변이 일어났다라고 봐야 되고 대한민국 사람들의 그 빨리빨리 같은 그런 문화, 정신 이런 것들이 이 정치 쪽에도 이제 투영이 됐다라고 봐야 되겠죠. 자, 그런데요. 어쨌거나 이번에 놀랍게도 진짜 계엄이 아니다라는 것을 말해주는 거죠. 원포인트 계엄. 국회도 장악하려고 하지 않았고,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제 가려고 했던 것은 중앙선관위, 이거는 선거 조작이죠. 여론조사 꽃, 여기는 여론 조작이죠. 이 두 개를 치려고 했던 겁니다. 그 중에서 여론조사 꽃을 제대로 하기에는 조금 시간적으로 좀 이렇게 좀 문제가 됐던 것 같아요. 원래 이제 대통령의 생각은 중앙선관위에서 자료를 확보하는 시간을 벌려고 했던 거죠. 그 시간이 6시간 그 정도로 충분히 했는지 이제 이것을 우리가 이제 봐야 됩니다. 6시간 만에 계엄이 끝났잖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중앙선관위에서 우리 이제 계엄군이 들어가서 거기 정보를 주로 취급하는 엘리트 계엄군들이 일부 이제 이 방첩사 같은 데서 정보 관련 일을 하던 특히나 이런 어떤 사이버에 대한 그리고 해킹이나 이런 것도 할 줄 아는 아주 대단히 뛰어난 어떤 그런 능력을 갖춘 기술자들, 전문가들이 그런 군인들이 있죠. 거기에 지금 들어갔을 것이다. 그리고 한 3시간 정도 거기서 머물렀다라고 하는데요. 외부에 알려진 것은 서버를 사진 찍는 서버가 굉장히 큽니다. 약 한 2m 이상의 높이인데요. 그리고 뭐 어마어마하게 무겁고 그래요. 그걸 들고 나가면 바로 보입니다. 근데 그런 사진은 없어요. CCTV에서도 그런 건 없고, 그래서 서버 자체를 들고 나간 건 아니에요. 서버도 여러 개입니다, 또. 대신에 뭔가 박스를 들고 나갔다라는 게 찍혀 있었죠. 거기는 아마 문서, 서류 이런 것들이 일부 이제 들어갔을 것 같고, 그리고 그 당시 그러면 계엄군이 가서 뭘 했느냐? 데이터를 옮겼을 겁니다. 데이터를.
데이터를 복사했다 그러죠. 그리고 요즘은 복사하는 수단이 굉장히 발전해 가지고요. 속도도 굉장히 빠릅니다. 그 3시간 정도 옮겼으면 어쩌면 충분히 옮겼을 가능성이 크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그것이 지금 어디에 가 있느냐? 그걸 지금 모릅니다. 어디에 가 있는지. 방첩 사안에 있지 않다라는 이야기도 있는데 지금 사실 알기는 힘들어요. 그래서 어딘가에 있는데 거기서 지금 포렌식을 하고 있겠죠. 포렌식. 근데 거기서 어떤 결과가 나오게 되면 이제 드디어 대통령이 짠 하고 나타날 것이다. 이제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면서 부정선거에 대한 공론화, 여론화, 그리고 이것을 대국민 상대로 어떤 담화를 발표하면서 뭔가를 요구할 겁니다. 그 이제 요구하는 수단 중에 대통령이 이제 그야말로 비상대권은 없지만 유일한 어떤 대통령의 초법적 권한이라고 하는 게 이 계엄령이잖아요. 이 비상계엄을 다시 혹시 발동할 수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어떤 이야기도 없지 않아 있죠. 이걸 지금 이재명이라든가 등등해서 굉장히 무서워하고 두려워합니다. 이재명이 지금 가장 두려워하는 거는 대통령이 다시 계엄령을 진짜로 때려가지고 완전 진검승부로 이제 들어가는 거죠. 그때는 대통령이 명분을 지었을 때입니다. 부정선거라고 하는 명분을 지었을 때는 전면적인 풀스케일의 부정선거가 있었다라는 게 드러나게 되면 이제 그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저는 윤 대통령의 기질이나 스타일을 볼 때는 그런 것까지도 고려했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직은요, 모든 뉴스나 제도권 언론 이렇게 보도하는 내용을 보게 되면 대통령이 크게 지금 낭패한 상황에 처한 것처럼 보일 겁니다. 심지어는요, 국민의힘 의원들도 각자 자기 지역구에서 그 문자 돌리는 내용을 보게 되면은 계엄 자체는 잘못된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대체로 친윤 핵심 의원들도 그렇게 말하는 걸 제가 봤는데, 그러면서 이제 민주당도 물론 그들이 잘못이 있었다라는 식으로 양비론을 전개하던데요. 그러니까 제도권 언론을 보죠. 주로 그 사람들은 믿고 이제 이렇게 따르는 것은 주요한 언론들이 어떤 이야기를 하느냐, 그들의 주장이 힘이 실린다라고 보고 그런 쪽으로 이제 반응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우리 이제 유튜브나 이제 이런 일각에서는 그거보다도 대통령의 이번 계엄은 그게 아니다. 다른 의도가 있고 다른 카드가 있다. 이 사람들은 절대 부정선거 이야기 안 하더라고요. 언론처럼 똑같이 함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이제 말하면 안 되겠죠. 이번 계엄은 부정선거와 여론 조작을 세상에 드러내기 위한 대통령의 승부수였다. 구국의 결단이었다. 그야말로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재단에 자신의 몸을 던진 겁니다. 희생하는 정신이 있었다. 살신성인이다. 목숨을 걸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저는 대통령의 이 승부수는 결과가 있을 것으로 봅니다. 만에 하나 아무런 결과가 없이 부정선거가 아닌 것처럼 이렇게 되어버리면 이거는 게임 끝입니다. 그거는 어떤 수단으로도 대통령을 지킬 수가 없을 거예요. 여기서 뭔가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부정선거를 결국 완전히 수면 위로 이제 올라올 수 있도록 여기에 모든 역량을 집중해야 되겠죠. 저는 뭐 대통령이 충분히 검사 다 하고 조사 다 하고 다 알아볼 거 다 알아보고 확신했으니까 저런 어떤 원포인트 계엄을 했다라고 봅니다. 그때부터는요, 이제 이 국민의힘 의원들도 진짜로 이제 부정선거 이슈를 다뤄야 되고요. 그리고 중요한 언론도 그걸 다루지 않을 수 없게끔 만들어야 되는 거죠. 트럼프가 누굽니까? 부정선거 있었다라고 믿고 있는 사람 아닙니까? 자기가 졌을 때 그때 부정선거 때문에 졌다라고 믿고 있고요. 분명히 본인 입으로도 부정선거야라고 이런 말을 했단 말이죠. 그것처럼 윤 대통령도 이번에 결과를 보고 포렌식 결과를 보고 본격적으로 트럼프처럼 부정선거와 전쟁을 선포해야 됩니다. 그래서 거대한 내란을 각오해서라도 정말 어떤 부정선거 척결을 위해서 용천보도 보금을 뽑아야 됩니다. 그 보금이 뭐겠습니까? 자, 누리 PD 김준희였습니다.